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우버가 내놓은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특히 고령층 사용자들을 위한 거라고 하죠. 네. 이게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이동 문제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기술 기업들도 이제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우버가 구체적으로 뭘 내놨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파고들어 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고령층에게는요, 그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부분이거든요. 운전이 어려워지면 이게 그냥 불편한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좀 고립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버의 이번 시도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시니어 계정이네요. 네, 그 시니어 계정 여러 자료에서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은 앱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글씨 크기를 키운다거나. 네, 맞아요. 글씨 키우고 뭐 화면의 버튼 수도 확 줄이고 딱 필요한 것만 남겨서 좀 스마트폰 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화면만 바꾼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우버의 가족 프로필 기능이랑 연동이 돼요. 가족 프로필이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어르신 계정 설정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 대신 차를 불러주거나 결제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 그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특히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할 때는요? 그렇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가 어디쯤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볼 수 있고 또 운전자한테 직접 연락도 할 수 있으니까 안전면에서도 좀 안심이 되고요. 네. 자주 가는 곳 저장해두는 기능도 있다고요. 뭐 집이나 병원 같은 곳들. 네, 맞아요. 그것도 몇 번만 누르면 바로 호출되니까 훨씬 간편하죠. 결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결제 방식도 좀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메디케어 플렉스 카드 이야기가 있던데. 아,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신용카드나 가족카드 쓰는 것 외에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같은 걸 통해서 교통비 지원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있죠. 그 지원금을 이제 우버 앱에서 바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특히 병원 갈 때. 아, 그럼 의료 관련 이동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단순히 이동 편의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가는 걸 꺼리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죠. 그렇군요. 근데 또 모든 분들이 가족이랑 계정을 다 엮고 싶어 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독립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 물론이죠. 그래서 간편 모드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간편 모드요? 시니어 계정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화면은 비슷해요. 글씨 키우고 인터페이스 단순화하고 그런데 이건 가족 프로필 연동 없이 그냥 혼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개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옵션이군요. 맞습니다. 앱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접근성 항목에서 그냥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술 사용의 장벽은 낮추려는 거죠. 사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설계네요. 이런 기능들을 만들 때 우버가 실제 사용자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을 꽤 강조하더라고요. 노인 문제 전문가나 뭐 접근성 전문가, 그리고 실제 어르신 사용자들 피드백을 많이 반영했다고. 흥미로운 건 경쟁사인 리프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리프트 실버라는 걸 내놨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이제 이 고령화 사회라는 큰 변화에 테크 기업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커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단순 이동수단을 파는 걸 넘어서 이제 고령층의 어떤 사회적 연결이라든지 존엄성, 또 자유로운 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가려는 움직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실버 이코노미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일 수도 있고요. 확실히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르신들 독립적인 생활에 정말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사용자의 진짜 필요에 맞춰서 설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다 쓸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로도 확대된다고 하죠. 네, 대만, 홍콩, 브라질, 멕시코, 칠레, 포르투갈, 프랑스, 남아공까지 꽤 여러 나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간편 모드만 먼저 들어간다고 하고요. 아,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군요. 네, 아무래도 각 나라의 문화나 기술 환경 같은 걸 고려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현지화될지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죠. 오늘 쭉 보니까 우버가 이 시니어 계정이랑 간편 모드 두 가지 옵션을 통해서 고령층 사용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원하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선택지를 줬다는 게 인상적이죠. 그렇죠. 이게 결국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사회 변화, 특히 이 고령화라는 큰 흐름에 발맞춰서 진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기술적 배려나 서비스 개선이 실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 참여를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동의 자유가 결국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기술을 통한 접근성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봐야겠죠.